체하면 두통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체에서 두통이 생긴 게 아니라 두통이 생겨서 체한 느낌이 드는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과나 한의원은 또 다르죠. 체에서 두통이 생긴 게 맞다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통이 생겨서 체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는 CGRP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두통은 사실 머리만 아픈 게 아니죠. 기운도 없고 춥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냄새도 싫고 소리도 거슬립니다. 어떤 때는 눈을 뜨고 있는 그 자체도 힘겹습니다. 편두통이 심할 때는 머리를 이렇게 살짝만 흔들어도 잠잠하던 두통이 지끈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죠. CGRP 이론에서는 이런 동반 증상들이 3차 신경이 활성화될 때 나오는 CGRP라는 물질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CGRP가 뇌혈관을 확장시키고 신경 주변에 염증을 만들어서 두통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CGRP가 자극하는 뇌의 부분에 따라서 여러 동반 증상들이 생기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체한 느낌도 그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CGRP 기반의 약물들이 있죠. 한 달에 한 번 맞는 엠겔러티나 아조비 같은 주사제도 있고 아킵타 같은 먹는 약도 있습니다. 너텍이라는 약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CGRP 이론은 우리가 잘 아는 나라믹, 조믹, 이미그란 같은 트리탄 약물들의 효능도 새롭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론들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이 우린 잘 압니다. 두통이 생기면 소화기관이 딱 멈춰버린다는 거 말이죠. 그게 두통이니까요. 그럼 체에서 두통이 생겼다는 건 틀린 이야기냐? 아닙니다. 브레인갓 엑시스, 장내축 이론으로 설명되죠. 옛날에는 위나 장 같은 소화기관은 그냥 우리 뇌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미주신경의 역할이나 장내 미생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장의 문제가 거꾸로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뇌와 장의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위나 장에 탈이 나도 뇌의 증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증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는 건 그냥 심증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만 아직 이 이론을 근거로 한 약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CGRP 이건 하나의 물질이니까 그나마 쉬웠는데 그래서 약이 개발돼서 나왔죠. 이론이 나오고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장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론 자체는 거의 100년이 다 됐는데 연구는 아직도 초보 단계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 그것도 아직 우리 인간이 다 알지도 못하는 뇌, 그리고 매일매일 전쟁터인 소화기관 간의 관계입니다. 쉽게 풀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런 거야. 이 약 먹으면 돼. 멋있죠. 이게 의사의 일인데 소화불량성 두통에는 아직 그런 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 약이 나올 겁니다. 아니, 나와야죠. 체에서 생기는 두통은 사실 진통제도 잘 듣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종일 토하고 소화제 먹고 진통제 먹고 또 토하고 그렇게 힘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체에서 두통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든 안 되든 우선에는 체기부터 뚫어봐야 되겠죠. 체기를 뚫는다고 두통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해보긴 해봐야죠. 소화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알약은 피하시라는 겁니다. 물약이나 가루약을 드십시오. 진통제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캡슐약은 캡슐을 열어서 드십시오. 가지고 계신 약이 알약밖에 없다면 콕콕콕콕 빻아서 드십시오. 잘 부서집니다. 때로는 연질 캡슐이 더 나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드시면 됩니다. 어쩌다 약 먹은 뒤에 토할 때 보면은 알약이 하나도 안 풀리고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걸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대개 체에서 두통이 오는 분들은 소화기관이 예민하죠. 두통이 생기면 더 예민해집니다. 그때는 알약이 위장을 자극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약 때문에 또 토하게 되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가루약이나 물약이 더 낫다는 겁니다. 약이 됐든 말든 일단 약은 장으로 잘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흡수가 돼야 소화나 진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굶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사실 두통이 낫기 전에는 배도 별로 고프지 않을 겁니다. 간혹 울렁거리면 참는 것보다는 토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 두통은 위든 아래든 속이 완전히 비워져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심할 때는 제 경우에도 하루에 20번, 30번도 더 토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40년 된 만성두통, 편두통 환자입니다. 제 두통은 이미 예전에 치료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20년 가까이 동안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두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통이 사라지면 금방 까먹거든요. 얼마나 아팠는지, 어떻게 아팠는지, 왜 아팠는지 말입니다.
그럼 체에서 생기는 두통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날마다 소화제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들은 체에도 누구나 두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 스스로 잘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한 환자분의 예를 보시죠. 42세 여성분입니다. 일주일 전에 점심때 빵이랑 라떼를 먹었는데 1시간쯤 지나서부터 빙빙 돌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다가 2시간째부터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토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일주일째 머리가 계속 아프다는 거였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잘 체하는 분입니다. 그래도 체할 때마다 두통이 생기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두통은 어쩌다가 간혹 한 번 있는 정도죠. 체하면 설사가 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사가 없었던 겁니다. 대신 두통이 생겼죠. 어떻게 된 걸까요? 자주 체하지만 그간에는 체해도 몸이 설사라는 방식으로 잘 해결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법이 작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에이, 설사하는 게 그게 잘 해결하는 거냐? 체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지. 설사 그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예, 물론 그러긴 합니다. 쇠도 씹어먹을 정도의 소화력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설사 한두 번 하고 소화불량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 몸의 능력입니다. 아주 훌륭한 자정 능력이죠. 두통으로 머리 싸지고 며칠을 끙끙 앓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간에 초상 치르고 며칠 밤새고 감기 끝물에 생리까지 겹친 때였습니다. 준비된 두통이었다는 거죠. 자주 생기거나 심한 두통은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 같지만 차근차근 준비가 돼서 일어납니다. 산불이 날 때를 잠깐 생각해 보시죠. 산불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저 휴지 뭉치에다가 불 붙여갖고 산기슭에다 툭 던져놓으면 불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파란 풀숲에 던져도 불은 안 번지죠. 큰 불은 불이 번질 만한 환경이 조성돼야 일어나는 겁니다. 불쏘시개가 될 만한 낙엽이나 마른 나뭇가지들이 충분해야겠죠. 그리고 바람도 너무 세면 안 될 겁니다. 불이 붙기도 전에 꺼질 거니까요. 습도도 낮아야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안 되고요. 이런 여러 조건에 맞을 때, 그러니까 준비가 되었을 때 작은 불씨에도 큰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체에서 생긴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이 일어날 만한 환경이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체하면 두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일까요? 앞서 예를 들었던 환자분처럼 두통의 유발 요인이 쌓이고 쌓인 상황을 말합니다.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두통 유발 요인이라고 합니다. 유발 요인들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두통은 유발 요인 어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유발 요인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쌓을 수 없을 때, 우리 몸이 견딜 수 없을 때죠. 그때 워터파크에 있는 물폭탄이 물이 꽉 차서 와르르 쏟아지는 것처럼 두통은 그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체하는 것은 그 많은 유발 요인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두통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이런 유발 요인들 하나가 아니라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20가지도 넘게 가지고 있죠. 그 유발 요인들을 많이 활성화시킨 상태라면 두통은 늘 준비 중인 상태인 겁니다. 준비한 게 많으면 두통도 살짝 아프다 마는 게 아니라 소화제나 진통제도 듣지 않을 만큼 제대로 세게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두통이 같이 사라진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사실 소화불량을 완벽하게 고치는 것은 만성두통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생활부터 음식, 습관, 어쩌면 직업까지도 변화를 줘야 되는 초장기 프로젝트니까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만성두통은 그것보다는 쉽습니다. 체하면 두통이 생기는 소화불량성 만성두통은 치료의 목표가 소화불량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체해도 두통이 생기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남들처럼 말이죠. 2-3시간 동안 정밀 진료를 하다 보면 한 사람한테서 발견되는 유발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유발 요인들의 상당 부분을 우리 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면 체해도 잠이 부족해도 좀처럼 두통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두통이 준비되지 않으니까요. 유발 요인들은 숨어있는 게 많습니다. 질병이나 사소한 증상들 중에도 있고요. 그 부분은 진료 중에 찾아서 치료해야 되는 거지만은 음식이나 습관 같은 몇 가지는 혼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무리가 되는 게 뭐가 있나 그걸 잘 살펴보시면 되니까요. 그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체에도 두통이 생기는 일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